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한 편으로 끝내는 공무원 시험 경기도 편입니다. 자, 경기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은 기본적으로 시험 공고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합격선은 또 어디 나오고 경쟁률은 또 어디 나오고 그것들에 대한 의미를 또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상하게 딱딱하게 말이 좀 딱딱하죠. 그런 것들을 알고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찾으려고 여기저기 뭐 검색하시는 분도 많던데 검색할 필요 없다. 왜? 이미 제가 다 모아놨다. 자, 제 블로그.naver.com SAMPOET 오시면 2020년 공무원 시험 공고 경쟁률 합격선 해서 2020년, 2019년까지 3개년도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 시험 공고 경쟁률 합격선은 어디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다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경기도청에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 시험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수원시인데, 나는 뭐 안양시인데, 그럼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가야 되나? 아닙니다. 경기도 단위로 일단 선발하기 때문에 경기도청을 가야 돼요. 물론 경기도 단위로 이제 시험 공고가 나오는 거지 뭐 수원시 따로 몇 명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쫙쫙쫙쫙 나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뭐고 보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도청에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찾기 어렵죠.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지역 하시는 분이 혹시 그냥 궁금해서 보시는 분도 있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시험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없어요. 못 찾죠. 시험. 저는 어디 여기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컨트롤 F 누르고 시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다른 지자체 갔을 때도. 자, 경기도는 시험 일정이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시험 정보, 뭐 시험 게시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는 이제 시험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험 공고는 이렇게 딱 찾기가 쉬워요. 그러나 경쟁률 합격선은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왜? 제가 모아놨는데 보기 싫어. 근데 왜 내가 네 걸 봐야 돼?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럼 공식 사이트에서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시험 공고는 여기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년이 되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와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내년 되면 2022년도라고 해서 바뀌죠. 그러면 21년도 거 보고 싶은데 못 보죠. 그럴 때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뭐 22년도로 들어오셔도 여기 시험 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는 건 공채죠. 공채. 그래서 공개, 경쟁, 임용. 자, 공개가 있고 경채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 경채는 이제 특정한 자격이 있고 날짜도 이렇게 보시면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날 보는 시험이 있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경기도가 좀 특이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직렬이 공채인지 그 다음에 경채인지 이런 걸 알아보시고 여기에 맞게끔 시험 공고를 보시고 해야 된다. 자, 이제 내년에 혹시 들어오시면 모르니까 요걸 누릅니다. 공개, 경쟁, 임용이란 걸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안내, 뭐 공고, 원서접수, 합격자 시험 공고를 누릅니다. 시험 공고 누르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올해 시험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8일로 돼 있죠. 그래서 요 날짜를 1월 18일로 찾아가야 돼요. 지금 왜 메뉴에 있어요? 지금 시험이니까. 내년대. 그럼 작년도 거 한번 찾을 거예요. 작년도 거, 20년도 거. 20년도 어디 있어요? 1월 달쯤에 찾으라 그랬죠. 20년 8월. 19년이네. 너무 넘어갔네요. 자, 20년 2월. 여기 있죠. 왜 아까는 1월인데 2월이에요. 1월에서 경기도가 좀 올해 좀 빠르게 했어요. 빠르게 발표. 보통 2월에 하는데 1월에 했으니까 1월부터 2월 사이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알아본다 하는 거 시험 공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1회, 2회 시험 이렇게 돼 있어요. 1회, 2회 돼 있는데 2회는 보통 7급이라고 돼 있죠. 7급. 1회는 8, 9급. 9급이 위주인데 8급이 뭐가 있을까요? 간호직이 8급이에요. 간호직.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딱 보고 나오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거 하나 보고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다. 가산점 어딨죠? 가산점. 그 다음에 22년 뭐 바뀐다는데 어딨죠? 다 있죠. 다 있는데 여러분 뭐만 봐요? 요것도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보기에서 인원수만 보고 휙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미 1월달에 올해 1월달 21년 1월달에 요 경기도 공무원 시험 공고 나오자마자 1월 아마 18일일 거예요. 이 날짜에 맞춰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읽어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분은 그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자, 시험 공고가 이제 설명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시험 공고입니다. 어떻게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나와 있다. 여러분 궁금한 거 70% 이상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인원수 나오죠. 어떤 직렬 뽑는지, 그 다음에 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또 돼 있는지. 자, 어떤 분들은 경기도 간호직을 내가 지원하면 그냥 226명 뽑아서 알아서 나눠주나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 보고 여기 나눠주나 보다. 아닙니다. 내가 의정부로 지원해야 돼요. 남양주로 지원해야 돼요. 안산으로 지원해야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 구분 모집이란 걸 해요. 그래서 내가 경기도 살고 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해야 된다. 그럼 나 2개 지원하고 싶어. 안산하고 남양주. 안 됩니다. 왜?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한 군데만 가능하다고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만, 같은 시험지로 같은 시간에 보는데 어떻게 두 개를 가서 보겠어요. 네. 그렇게 안 하려면 1일 날은 경기도, 2일 날은 수원, 3일 날은 고양, 이렇게 시험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경쟁률이 터져 나가죠. 왜? 다 할 거 아니에요, 같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수원을 하고 싶다면 수원에 지원하는 거고, 김포에 지원하고 싶으면 김포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난 수원 안 사는데 수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또 뒤에 거주지 제한 요건이란 거를 말씀드릴 때 얘기 나와요. 자, 직렬도 보세요. 행정직렬 있고, 직렬과 직류라고 돼 있고요. 네, 그 크게 의미는 따로 이렇게 쓰진 않는데 그냥 직렬로 다 그냥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그냥 세무직렬 이렇게 써요. 그냥 지방 세무직렬, 이렇게 전산직렬, 사회복지직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시군 구분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인원수는 필요 없습니다. 왜? 22년 시험 보실 분들이 올해 인원수 알아서 뭐 하게요? 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1회가 있고 2회가 있죠. 자, 1회, 2회가 있으니까 아싸 2번 볼 수 있나 보다. 아니죠. 잘 보세요. 2회에는 지금 9급이 없죠. 7급이라고 돼 있잖아. 7급이라고 돼. 7급. 급이 다르다. 9급이 뭐예요? 7급이 뭐예요?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공무원 시험 지식 특강, 네, 그걸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제 블로그에 있어요. 아까 네.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공무원 시험 지식 특강. 안 보면 본인만 손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렬들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1회, 2회 했죠. 그 다음에 시험 과목 알려줘요, 여기서. 그러나 22년 지금 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보고 공부했다가 큰일 난다. 왜? 바뀌었다. 아까 제가 바뀌는 과목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화면을. 그 내용을 지금 그냥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5과목 이렇게 5과목으로 돼 있던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자, 문제는 여기 선택 2 이렇게 써 있는 얘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 다 선택이라고 써 있는 것들. 자, 이거에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냐? 자, 위에 필수 3이라고 한 건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앞에서 2개가 내년 시험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일반 행정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 개론까지가 네,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회과학, 수학은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 22년이니까. 자, 지방세 마찬가지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바뀐 건 없어요. 자, 전사는 원래 5과목이죠. 그대로 5과목. 사회복지 요렇게. 네,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법 총론이 되겠죠. 요렇게. 국어, 영어, 한국사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요 2개만 해서 5과목. 어떤 분들은 2개만 바뀐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2과목을 보는 줄 알아요. 네,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네, 다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만 시험 본다. 나머지는 5과목 그대로다. 22년부터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7급은 21년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예요. 7급은 21년에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방법 이런 거는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험은 어떻게 본다? 필기, 네, 필기, 면접, 네, 그 다음에 끝. 필기, 면접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시험 볼 때부터 자격을 확인해라 하는 것들 쭉 있습니다. 파면 처분 5년 지나지 않고 집행유예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응시령은 만 18세 이상이고요. 만 18세예요. 근데 이제 만 18세가 생일 지나야 되나 하는 분 있죠. 생일 안 지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3인데 만 18세가 되는 해인 사람, 2003년생인 사람,
내년은 2004년인 사람, 네. 그러면 20세, 7급은 20세예요. 그러면 몇 년도? 내년은 2002년인 사람 다 가능하다. 2년부터 다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생일이 안 지나서요. 네, 생일 안 지나도 됩니다. 고3들. 네, 물론 합격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나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자, 다만 여기 응시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이 있는 게 있어요. 네, 당연히 간호사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공무원 되면 간호사 자격증 주나요? 이러는데 네, 그럴 리가 있겠나요? 네, 학교를 나와서 간호사 자격 면허, 이제 간호는 면허라 그러는데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다. 전산 마찬가지로 이 많은 것 중에 많은 걸 다 따야 돼요? 하나만. 자, 이것도 조산사, 간호사 두 개 다 따야 돼요? 아니요. 간호사 하나만. 네. 자, 그다음 사회복지도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니까 1급, 2급, 3급 다 된다. 하나만. 네, 사서 역시 하나만. 한글 속기 하나만. 네, 다 하나만. 이 중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주 제한. 네, 거주 제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수 자격증 있죠? 필수 자격증. 요거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왜? 사회복지 하고 있는데 아직 자격증이 안 나왔어. 어떻게? 네,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만 나오면 된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수령하지 못해도 최종 시험 예정일까지만 따면 된다.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거주 제한 나옵니다. 거주 제한. 자, 경기도 거주 제한. 자, 1번, 2번이 있어요. 항상 거주 제한에는 1번, 2번이 있는데 다들 1번과 2번을 and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or합니다. or. 네. 왜? 하나를 충족해라. 하나를 충족해라. 네. 하나만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하나를 충족해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충족하면 돼. 하나만. 자, 제가 바꿔드려요. 하나만. 자, 그래서 뭐냐? 연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1월 1일 이전부터 전입 처리가 완료돼야 된다. 전입이 돼 있어야 된다. 주민등록지가 일단은 경기도에 있어야 돼. 경기도. 네, 기본적인 경기도. 그러니까 내가 수원시에 살든 안양시에 살든 다 어디예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 됐죠? 내가 작년부터 지금 살고 있어. 올해 시험 어떻게 돼요? 가능하다. 작년 12월 31일 날 전입 왔어요. 경기도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입을 가면 경기도로 내년 경기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자, 전입 못 가. 이사 갈 계획이 없어, 전혀.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2번, 이제 드디어 2번. 과거에 내가 옛날에 살았어 보니까 옛날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 초본이란 걸 떼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동사무소 가시면 떼줘요. 예,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보면 경기도 무슨 시 해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보니까 3년이 넘었어.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 살았든 뭐 중학교 때 살았든 고등학교 때 살았든 사는 게 3년이 넘었어. 그러면 내가 현재 다른 지역에 살아. 그리고 난 이사 갈 마음도 없어. 그래도 시험 볼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큰 틀이에요. 경기도 기준으로 했다. 경기도 기준으로. 무슨 시 없습니다. 경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원 살고 있는데 안양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안양 살고 있는데 수원 가능하다. 여기저기 다 가능하다. 그러나 밑에 한 줄이 또 있죠. 단. 네, 경기도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경기도에 군 지역이 있습니다. 군 지역은 양평, 가평, 연천이에요. 요 세 가지 군만. 나머진 필요 없어. 세 가지 군 중에 일반 행정만. 네, 다른 직렬도 필요 없어. 다른 직렬 다 어디야? 요거 1번, 2번. 네. 내가 기술직이야. 양평군 지원하고 싶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경기도만 만족하면 돼. 근데 내가 일반 행정이야. 가평 살아. 가평군인데 연천군에 시험 보고 싶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밑에 거를. 여기에는 이제 경기도란 말이 빠지고 뭐가 돼 있어요? 응시하고자 하는 군지역에 살거나 3년 이상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평 살면서 연천은 불가능. 연천 살면서 가평 불가능. 수원 살면서 가평 불가능. 안양 살면서 가평 불가능. 뭐가? 일반 행정만. 다른 직렬은 가능하다. 이 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국어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 어렵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주 제한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게 써 있거든요. 잘 보시면. 해당 군에 살거나 3년 이상 살았어야 된다. 응시하고자 하는 군. 그러니까 양평 사는데 가평 아니죠. 네, 양평 사는데 양평. 가평 살면 가평. 연천군은 연천. 수원 사는데 내 과거에 연천에 3년 이상 살았어. 가능. 나 경기도 아니면 인천 사는데 옛날 가평에 살았어. 3년 살았어. 나는 일반 행정이야. 가능. 아시겠죠? 네.
밑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만 보고 땡 치시는 분은 없겠죠? 네, 다 읽어보시라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이제 장애 저소득 다 안내가 돼 있다. 안내가 돼 있다.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안내가 돼 있다. 문제 출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나와 있다. 예, 나와 있어요. 다. 예, 길어지니까 지금 빠른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일정인데 이건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예, 올해 거 21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거 봐야죠. 내년 거 언제 나와요? 아까 시험 공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1월부터 2월 사이에 나온다 그랬죠. 그때 봐야 된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원서 접수 기간, 시험일 이걸 잘 봐야죠. 자, 원서 접수는 어디서 한다?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 한다. 원서 접수만 거기서 한다. 아까 왜 그 사이트를 왜 보여줬겠어요? 제가 경기도 사이트 왜 보여줬어요? 모든 정보는 거기에 나오고 원서 접수만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에 나온다. 원서 접수 할 때만. 원서 접수 통한 무슨 저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 시험이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네, 로컬 고시에서 접수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할 때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들 나오죠. 네, 이거는 7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이건 올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일단 양성평등이 뭐다 하는 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양성평등 검색해 보세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시험 공부하시는 분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합격했을 때 양성평등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네 할 때 보는 거예요. 자, 그냥 가산점 보죠. 가산점이 나오잖아. 맨날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가산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질문자들은 이렇게 목소리가 다 이렇죠? 네, 어쨌든 들어가나요? 네, 여기 보면 되잖아요. 가산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취업 지원 대상자는 일반인들 게 아닙니다. 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의사상자 마찬가지로. 자, 일반인들은 이제 자격증 소지자 요거죠.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인데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 세무, 사회복지, 변호사, 오마이갓, 네, 변호사, 변리사, 세무는 이제 세무사는 있어요. 세무사 간혹 가다가 세무사 따신 분이 9급 시험 보러 오시더라고요. 다 여러분이 딸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9급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난 변호사인데 9급 볼래요. 가능합니다. 5% 줍니다. 5점, 평균 5점. 네. 네, 가능해요. 용기 있으신 변호사들은 지원하셔도 되겠습니다. 변리사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행정직렬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술직렬은 가산점이 있다. 뭐가? 자격증이란 거에 가산점이 있다. 자, 보시면 8, 9급을 봐야 되겠죠? 우리 주로 보는 게 8, 9급이니까. 자, 기능사가 3%, 산업기사 이상이 5%. 3%, 5% 몇 점이에요? 평균 3점, 평균 5점. 자기가 받은 점수에서 평균 3점을 더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500점 만점 아니에요? 그러면 3%면 5, 3, 15, 15점을 더해서 어차피 평균으로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70점 이렇게 나오면 70점에 3점 더해 73점 끝. 더해서 나누기 전에 더하나 마찬가지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주로 공무원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읽고 자꾸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맨날 불안하고 원서 접수할 때까지도 안 봐요. 안 보니까 불안하죠. 이게 맞나 틀리나. 맨날 물어봅니다. 지식인에 맨날 질문이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접수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이거예요. 요거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나중에 또 설명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기도. 여기 보시면 경기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거 따로따로 다 접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세무를 하면 이렇게 떠요. 세무 해가지고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보고 뭘 하냐? 여기다가 딱 선택하고 끝나는 거죠. 경기도밖에 없네? 아니죠. 내리면 풀다운 메뉴라 해서 왜 쭉 내리는 메뉴 있잖아요. 그 메뉴인데 밑에 요런 메뉴 이렇게 톡 떨어지는 거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걸. 그래서 경기도가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물론 그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정신이 없다? 아니다. 정신이 있던 분들도 오히려 실수한다. 그래서 접수할 때 반드시 수원 할 거면 수원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거. 네.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가산점 리스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 보시면 돼요. 자, 바로 보기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사 기계에 관련된 기사가 뭐가 있는지 기능사가 뭐가 있는지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내가 전기 기술 자격증이 있어. 근데 기계 시험 볼 수 있어요? 가산점 얻을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간혹가다 있는 것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된다. 가장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죠.
네,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쟁률 찾을 거예요. 경쟁률은 이제 다른 지역 같으면 요 게시판에 같이 나와요. 그런데 경기도 역시 복잡하죠. 네. 솔직하게 복잡합니다. 복잡은 복잡하다고 해야죠. 자, 경기도는 시험 통계라는 데 나옵니다. 시험 통계. 시험 통계.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경기도께 참 찾기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그러니까 작년 거 보고 싶으신 분은 자, 이제 좀 믿음 가지 않아요? 보시면 된다, 제 거를. 아니면 어렵게 찾아보자 한번. 자, 그래서 시험 통계에 보시면 경쟁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원서 접수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원서 접수 현황. 네, 접수율 이렇게 나오죠. 네, 접수율. 요게 경쟁률이에요. 자, 그래서 경쟁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네. 자, 경쟁률한 거 방금도 보셨지만 뭐예요? 원서 접수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원서 접수한 사람. 자, 행정. 자, 행정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행정 보시면 자, 일반 행정 경기도 1580명 엄청나게 많이 접수한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예. 물론 요번엔 좀 많이 뽑네요. 많이 뽑아서 좀 그런 면도 있고 아까처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원시 접수해야 되는데 경기도로 잘못 알고 접수하신 분 분명 있다. 네, 그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근데 실질적으로 합격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경기도로 합격했을 땐 어디로 가요? 네, 도청, 네, 직할사업소 뭐 이런 데로 갑니다. 네, 도청에 꼭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소 쪽으로 많이 간다. 네, 그건 물론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 다른 건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시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경쟁률이 뭐예요? 18.4대 1. 두 개 중복 접수가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럼 나는 요 수원시에 지원한 사람들끼리만 해서 경쟁해야 되죠. 망했죠. 왜? 고양시는 11.2대 2죠. 더 낮은 데도 있어요? 10대 2, 8대 2. 예. 망했네? 아닙니다. 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이 경쟁률은 다 가짜예요. 왜? 이거는 뭐예요? 원서 접수한 사람이죠. 원서 접수한 사람. 그러면 이 원서 접수한 사람 다 와서 시험 봤어요? 우리 원서 접수하면 다 가서 시험 봐요? 수능은 다 보던데요. 수능도 못 보는 사람도 있죠. 네. 문제가 생겨서 못 온다거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8.4대 2. 자, 수원시 요거 좀 하나 외워보세요. 18.4. 자, 그래서 실제 봐야 되는 거, 이제 지나고 나서 봐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실제 시험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 걸 볼 때, 과거 거. 작년, 재작년 거 볼 때 뭘 봐야 된다? 응시율을 봐야 된다. 응시율. 응시율이 뭐예요? 시험 보고 나서 몇 명이나 와서 시험 봤냐 하는 게 이게 실제 경쟁률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신 분 있나요? 안 온 사람까지 우리 경쟁자라고 해야 돼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 두 개 나란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어떻게 돼요? 수원시 일반행정 여기 나와 있어요. 몇 명이 접수했는데 1400명밖에 결국은 안 왔어. 1400명밖에 1900명이었는데 1400명밖에 안 왔어요. 500명이나 안 왔습니다. 500명. 그러면 106명이니까 실제 뽑는 인원이 106명이니까 1400이니까 얼마예요? 한 1.1 11대죠. 11대. 18대였는데 확 줄죠. 확 줄었어요. 실제 72.6%밖에 안 왔죠. 근데 경기도 아까 보세요. 경기도 1580명이나 접수했는데 923명밖에 안 왔어요. 이게 뒤늦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 접수했구나. 그래서 가지 말자 아예. 이런 분도 있고 물론 뭐 58% 근데 현저하게 낮다는 거죠. 현저하게 낮아요. 그쵸? 다른 건 72%잖아. 현저하게 낮다. 뭔가 오류가 생기신 분들이 있다 분명히. 요 경기도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쟁률을 얘기할 때 이거 다 안 봅니다. 왜 안 봐요? 의미가 없어요. 경쟁률 보는 거는. 왜 의미가 없어요? 가짜. 또 뭐 가짜래 응시한 사람 여기 있는데 이렇게 900명이나 응시했는데 경기도가 여기 수원이 1400명이나 응시했는데 왜 의미가 없어요? 나의 경쟁자 1400명이 생겼는데 아니죠. 이 중에 합격 가능권에 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106명 근처에 있겠죠. 물론 106명 뽑으니까 106명이 합격하겠죠. 당연히. 그럼 과연 요 중에 1000명이라고 그냥 따지고요. 1000명 중에 우리가 경쟁자라고 할 수 없는 분들 누가 있을까요? 과락 맞는 사람들. 과락. 한 과목이라도 과락 맞으면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필기시험 보자마자 탈락이에요. 매겨볼 필요가 없어. 매기다가 하나가 40점 딱 미만 됐잖아요. 점수 안 봐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지 갖고 와서 더 이상 매겨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탈락이에요. 점수는 나중에 어차피 공개되니까 그때 보면 돼요. 매겨볼 필요도 없다 사실은. 무조건 탈락하는 사람 대략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40% 날까 400명 날라갔어요. 600명 남았어요. 600명.
그럼 106명이었으니까 600명 남았으니까 얼마예요? 6대 1로 줄었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자, 6대 1로 줄었는데 그러면 과락은 넘겼어. 과락은 넘겼어. 근데 점수가 60점, 50점 이래. 예, 평균적으로 볼 때 70점 이래요. 합격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남은 사람의 70에서 80%가 그런 사람이에요. 또 결국 한 2대1이나 3대1도 안 됩니다. 2대1에서 2.5대1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에 있는 분들이 뭐 그냥 간단하게 80점 이상 되는 사람도 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대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300명도 안 남는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다 50점, 6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경쟁률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없죠. 왜? 내가 공부해서 실력이 안 되면 나도 경쟁자가 방금 600명, 700명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갔어요. 고로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쓸데없이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왜 이렇게 많이 왔지? 네, 많이 오면 뭐예요? 어차피 과락 맞고 떨어지고 뭐하고 떨어지고. 점수 분포도를 보면 골고루 퍼져 있어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에 왕창 모여 있죠. 위쪽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경쟁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는 게 뭐였어요? 필요 없다면서 알려주고 있죠. 왜? 여러분 찾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 합격선. 합격선은 어디 있을까? 여기 역시 같이 있습니다. 통계에. 경기도만 그래요. 다른 쪽은 안 그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응시율 봤죠 지금? 네, 응시율. 시험 보고 나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합격선이란 건 언제 나올까요? 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때 나옵니다. 같이. 합격자 명단하고 보통 같이 있는데 여기 경기도는 특이해가지고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 국가직도 빼놓습니다. 따로. 근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보면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요 이전 방송을 인천광역시 했었는데 인천광역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잘 돼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지역 거. 왜? 이런 거 질문하면 다른 지역 분들이 막 답변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합격자 발표가 같이 있을 텐데 없어. 못 찾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역시 또 합격선 제가 다 정리해놨다. 뭘로? 이걸로. 자, 이제 합격선을 보겠습니다. 합격선 또 분석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합격선은 5과목인 거 있었죠 아까? 네, 그거는 그냥 이렇게 평균 나옵니다. 평균. 원서업수 최종이 나왔네요. 네, 합격선. 네, 엉뚱한 눌렀어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평균이라고 나와 있고 총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왜 이게 나눠져 있을까요? 21년까지, 이제 22년부터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21년까지는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총점으로. 그다음 5과목만 딱딱 써 있던 거 있죠? 아까 처음에. 이런 거 선택 과목이 없는 거는 그냥 평균으로 나옵니다. 평균. 이게 3과목을 합쳐 5과목 합쳐 69점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에 몇 점씩 받아요. 평균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거 차이가 있다. 요 행정부터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계산하기가 어렵다고요.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는 100점씩 3과목이에요. 300점 만점이죠. 그다음 나머지 선택 과목은 이 본인들 본 실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이 아니라 조정 점수로 나와요. 조정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점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만점 받으면 한 7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70, 140점이죠. 그럼 아까 300에다가 140 하면 440점 정도가 만점이다. 근데 어떤 분은 443점이 만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438점이 만점일 수도 있어요. 선택한 과목에 따라 또 만점이 또 다르다. 70점이 만점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쯤으로 된다. 그쯤으로.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통계를 보면 이거 나누기 5를 합니다. 그러면 7에 35잖아요. 58에 40이니까 70 몇 점인데 합격했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22년부터는 그냥 평균 몇 점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평균 80점, 평균 90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필기 합격선이란 건 뭐다? 여기 지금 57명 뽑는데 74명이 합격한 거예요. 요 두 번째가 합격 인원입니다. 필기 합격 인원이 훨씬 많네? 왜 많지? 왜 많은가에 대한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뽑습니다. 더 많이 뽑고 면접 이후에 최종 57명만 뽑아요. 그런데 동점자가 있을 수 있어요. 동점자. 요 74번째 사람의 점수가 73번째, 72번째, 71번째까지도 다 같아요. 그러면 다 합격시켜줍니다. 일단은 필기시험은.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시킨 다음에 면접 보고 나서 네, 최종적으로는 요 인원만 뽑는 거예요. 요 인원만 뽑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 걸 알아야 돼요. 요걸 우리가 얘기하는 배수라고 합니다. 배수. 몇 배수에서 뽑는다. 몇 배수에 뽑는다. 아마 1.2배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명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1.2나 1.3 사이에요. 보통. 그 정도 인원을 더 뽑는다. 그러면 1배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합격선을 보고 내가 380점 맞으면 합격하나 봐 라고 하면 안 된다. 왜? 더 많은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요것만 그냥 계산해도 몇 명이에요? 31명이 떨어져요. 31명. 31명 중에 제일 꼴등 점수가 387.45란 말이에요. 그럼 31명 위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106번째 사람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대략 5에서 한 10점 얘기합니다. 5에서 10점. 쉬운 경우에는 한 10점도 얘기해요. 그러면 397점이 돼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380만 맞으면 합격하나 보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여기 합격선 분석할 때 주의하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어요. 자, 같은 일반 행정끼리는 비교해도 됩니다. 같은 일반 행정끼리는 비교해도 돼요. 이 점수차가 나죠, 분명히. 점수차가 나요. 근데 이거 보세요. 384.71과 388.2. 4점이나 차이 나네? 3점 몇 점이죠, 실질적으로는? 야, 그러면 나는 부천이 훨씬 유리하겠네? 그렇진 않아요. 왜? 요 인원. 뭐라 그랬어요? 91인데 70이면 21명이 떨어지죠. 69인데 53명이면 16명이 떨어지죠. 올라갔을 때 근데 181번째 점수가 390이면 어떡하고 얘는 389면 어떡할 거예요? 거꾸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많이 뽑는 경우는 올라갔을 때 더 높은 점수가 끝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해가 또 안 되신 분이 있죠. 어차피 합격은 여기서 합격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인원의 245등이 이 점수란 말이에요. 서로 비교해도 되지만 무조건 얘가 낫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점수가 확 낮은 데 있죠. 네, 366 오산시. 이런 경우는 낮은 게 확실해요. 네, 낮은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는 비교돼도 몇 점 차이 때문에 성남이 훨씬 낮은데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실수가 뭐예요? 일반 행정과 세무를 비교하는 거죠. 왜 비교해요? 갑자기. 올해까지는 21년까지는 과목이 같은 게 있었어요. 사회과학, 수학. 그러니까 비교할 만 했었어요. 내년부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왜? 과목이 5과목인데 2과목이 다르죠. 그 과목의 점수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확 달라지죠. 이번에 세무 너무 쉬웠어. 그러면 90점 이상으로 확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행정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세무가 더 높은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우리 합격선 분석 뭐예요? 큰 의미 없다. 큰 의미 없어. 이거를 뭐 나누고 뭐 지지고 볶아하시는 분도 있던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년 시험 90점 이상은 맞아야 되겠다. 90점 이상은 맞아야 되겠다. 과목별로 다. 그 정도의 목표가 없이 공부해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70점 맞을래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입니다. 80점 맞으면 되겠네요. 80점 어떻게 맞을 건데요? 100점 맞게 공부를 해야 80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맨날 100점 맞을 거라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시험 점수 몇 점 나와요? 80점 나오죠. 70점 나오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목표를 만점에 잡지 않으면 90점만 맞을래요? 이러면 못 맞는다고요. 70점 맞고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란 게 그렇습니다. 공부란 게. 왜 제가 이제 70점, 80점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단순해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66점도 있네? 아싸 여기 지원해야 되겠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 66점이니까 공부 별로 안 해도 되겠네? 오산이죠. 오산. 왜? 이 오산시가 아니라 그냥 오산이라고요. 본인의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내년에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 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만큼 불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생각은 거의 한 달 남았을 때 하는 얘기예요. 한 달이나 2주 정도 남았는데 어떡하지? 최종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초치기 하고 싶다. 그럴 때나 뭐 좀 포기할 걸 포기하는 거지. 지금 아직 엄청나게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포기하시는 분 있어요. 한자는 뭐 찍으면 되니까 2문제 포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표준어 외우기 싫으니까 나중에 뭐 그것도 포기하고 벌써 85점이네? 됐네 85점이 합격하겠네. 그럼 나머지 하나도 안 틀려요? 정말 완벽한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죠. 떨어지죠. 그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결국 보면 점수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60점, 55점. 저는 시험 공부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요. 나중에 이 얘기를 먼 훗날에 가까운 미래에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점수가 안 나오네 이렇게.
아니 한자 2개밖에 안 날렸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남들은 한자 2문제도 맞추거든요. 예, 그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공부란 거는 철저하게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그렇게 설렁설렁 뭐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지원자들 이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이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학교 간 사람은 몇 프로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 1580명이 있는데 57명만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졌나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아니에요. 항상 공무원 시험 점수대가 비슷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점수대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막 이런 난이도에 조금씩 차이 나지 이게 갑자기 뭐 340으로 떨어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공부를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점밖에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빼먹지 말고 다 싹 다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오늘의 방송의 핵심은 그거예요. 공부하실 분들이 뭐 빼고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공고 안에 대부분 다 나와 있죠. 시험 공고 안에. 그리고 요것도 꼭 보셔라. 공무원 지식 특강 안 보면 본인만 손해. 요걸 꼭 보시면 되고 경기도가 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 제 블로그 블로그 오셔서 보시면 된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공부해야 된다. 경쟁률 합격선 큰 의미 없다. 공부하시면 된다. 시험 공고 반드시 읽자.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